전북권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하늘도 미세먼지로 하루 종일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봄날이 아쉬운 시민들의 나들이 걸음까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이 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하늘은 하루 종일 답답했지만 도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북적입니다.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전주 한옥마을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축제장도 아이들과 체험에 나선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빼곡합니다. 날씨는 춥지도 않고 좋은데요. 황사가 심하다고 해서 좀 염려가 돼서 일단 마스크는 하고 왔는데 답답하고 불편하고. 덕분에 편의점과 약국에선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10종류가 넘는 황사와 미세먼지 마스크가 빼곡하게 진열대를 채우고 있고 이달 들어 나들이가 몰리는 주말에 미세먼지와 황사가 빈번해 판매가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 황사가 심하다고 해서 애들이랑 저기 한옥마을 가다가 하나 하고 가려고요.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미세먼지 수치가 평소보다 서너 배 높은 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이 넘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황사까지 겹치면서 대기질이 급격히 나빠졌고 휴일인 내일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고 황사는 내일까지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폐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만큼 당장 피해가 없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절차가 올 상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국토부의 5차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이 이달 중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어서 항공 수요 점검과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내후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총선이 끝난 뒤에도 대가성 향응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예비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거나 음식물 제공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의 신고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또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분별한 낚시 행위 때문에 저수지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저수지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수지 물 위에 페트병이 둥둥 떠다니고 물가에는 각종 주류병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낚시객이 버리고 간 떡밥과 미끼 등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고 그물도 수초에 걸려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주말과 휴일에 낚시가 늘면서 취사 후에 남긴 찌꺼기나 연료캔도 널려 있습니다. 이곳 금마 저수지는 쓰레기와 오염물질이 난무하면서 낚시객들마저 눈살을 찌푸릴 정도입니다. 문제가 있죠, 사실은. 지금 여기서만 봐도 이렇게 담뱃가, 비닐로 이게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지난달 익산 금마와 왕궁 저수지에서는 2톤가량의 무단 투기물이 수거됐지만 그때뿐 쓰레기는 또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낚시로 인한 오염이 가중돼 어쩔 수 없다며 두 곳의 저수지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관광지로 조성되고 있으나 낚시객들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더럽혀지고 있어 낚시 금지 구역으로. 관련법에는 낚시 금지 구역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호소의 이용 목적과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낚시 금지 구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겠다고 행정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단속과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해발 1,165m의 지리산을 진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발해봉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발해봉철쭉은 100헥타르에 이르는 군락을 형성해 장관을 이루며 4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시차를 두고 개화가 이뤄져 한 달 내내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는 궂은 날씨에도 진록의 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오늘 고창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공식 개장한 고창 상하면의 농촌 테마파크 상하농장과 공읍면 청보리밭 축제를 잇따라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목장 체험을 소재로 한 상하농장과 청보리밭 축제는 6차 산업과 견관농업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주거지 주변과 주요 거리에 대해 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14억 원을 들여 보행자 전용 도로와 자투리 땅에 동네 숲을 조성하고 도로변 콘크리트 옹벽은 벽면 녹화를 진행하는 등 모두 11곳을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화산 이동 주민센터 옥상에는 나무를 심고 빗물 활용 시설을 통해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본 규슈 지역의 지진 발생을 계기로 도내에서도 학교시설 내진 보강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올리거나 학교시설 내진세를 별도로 규정하는 내진보강 특별법을 만들어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며 관련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도내 내진보강 대상인 학교 건물은 2,600여 채에 이르지만 실제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건물은 17.3%인 450여 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2,700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익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50억 원 정도로 3만 7천여 명의 시민이 한 건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체납자에 대해 고지서나 안내문을 발송하는 데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완주군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로 선정돼 3년간 특별구부세와 도비를 포함한 매년 10억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완주군은 삼례시장과 삼례초 주변, 우석대에서 완주우체국 등 4개 지구를 중점 개선지구로 선정해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또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주민신고 훈련과 장날 교통 안전도우미 등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문서를 위조해 다른 종중의 토지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85살 홍모 씨에게 징역 1년 2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